네, 부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문범의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좀 살펴볼 텐데 조기 대선 상황이 네거티브로 점철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각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 내용 또 부산 지역의 공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혼란스러웠던 국민의힘 상황도 좀 정리가 되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가면서 각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살펴주시죠. 네, 12일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각 후보 진영에서도 소위 10대 공약이라고 해서 핵심 공약들을 네. 지금 발표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쨌든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뭐 공약이나 정책보다는 사실 인물 또 구도 중심의 선거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정책 없는 대선이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각 후보들마다 이제 10대 공약 또 지역 공약들을 지역 유세를 하면서 이제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권자분들은 일단 그래도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나 어떤 공약을 내세우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정책 공약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워낙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 보고 또 뭐 지역은 더더욱 힘들죠. 그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서 공약의 내용 또 실천 가능한 내용인지까지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선거 구도상 1당과 2당의 후보 캠프의 입장에 따른 차별화된 내용도 보이는데 전해주실까요? 우선 1호 공약들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1호 공약은 경제 강국 실현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뭐 AI 산업 거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예. 이런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서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는 뭐 100조 투자 뭐 계획도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투자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말이 많았던 R&D 이 연구개발 예산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건강한 기업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는 조금 뭐 기업 이런 내용은 비슷한데 내용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세제 정비 또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자유를 좀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고 중산층의 자산 증대라든지 또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법인세나 상속세 인하, 산업용 전기료를 인하하겠다. 또 주 52시간 근무 조건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을 축소하겠다. 그래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앞에 두 후보와는 조금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명 작은 정부론입니다. 그래서 현재 19개 부처로 돼 있는 걸 13개 부처로 축소해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이걸 통해서 신산업 지원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년층에 좀 민감한 국민연금을 신구 재정 분리하고 과학기술인 연금 신설 등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 뭘 줄일 거냐도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통일부, 여성가족부를 좀 줄이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10대 공약을 쭉 살펴주셨는데요. 1호 공약만 보더라도 후보들 간의 경제를 키워드로 하고는 있지만 조금씩 그 뉘앙스에서는 차이가 보입니다. 나머지 10대 공약들의 어떤 정책들이 제시가 돼 있는지 궁금한데 우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볼까요? 이 10대 공약을 뭐 그냥 쭉쭉 나열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예.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공약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 경제 강국 외에 이번 선거의 특징을 보여주는 민주주의 강국 이라고 하는 2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란 극복, 국민 통합, 민주주의 회복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비상계엄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 그런 공약이 아닐까라고 봐지고 예.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그동안 사실 이전 정부에서는 좀 갈등 구조가 좀 깊었다고 본다면 민주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이 평화 실현 프로세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오고 있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 실천에 대한 내용들도 민주당의 특징을 드러낸 공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분권과 관련돼 있는 그 균형 발전과 관련돼 있는 내용도 있는데 세종의 행정 수도를 옮기는 것과 동시에 5국 3특 추진,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5개 권역별 이제 그 개발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주도라든지 강원도 같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추진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저출생 고령화 위기 극복과 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복지국가의 정책도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탈원전 언급이 없는 게 조금 특징적인 걸로 보아지는데 대신 이제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공정경제 실현과 같은 공정가치에 대한 흐름 속에서 이제 10대 공약의 어떤 경제정책의 한 단면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1호 공약과 2호 공약이 이 자유주도 성장 기반의 AI, 에너지 강국 이런 것들을 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자력 산업 강화, 그래서 이전 정부가 추진해왔던 친원전 정책에 대한 계승, 그를 같이 하는 이런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수도권에 현재 집중돼 있죠. GTX라고 하는 이제 뭐 급행열차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을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좀 비슷한 것도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복지 정책인데 그게 이제 평생복지라고 해서 이제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어지는 연령대별 돌봄 강화 정책이 일단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대통령 직속에 소상공인 지원단 설치로 해서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색깔이 가장 잘 드러난 정책도 있는데 재난이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난과 관련돼 있는 그 재난에 강한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또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특권을 끊는 나라, 정치, 사법, 선거제도 혁신과 또 각 부처에 감사원 감사를 파견하는 독립적 감사제도도 하겠다. 여기에는 선관위, 그러니까 헌법기관에다가도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상대적으로 두 후보 진영과는 조금 결이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좀 독특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작은 정부에 기초한 정부 부처 축소도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에 지금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을 다시 한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링 정책,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복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리쇼링 촉진을 이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여기에 지자체와 법인세를 이제 그 지자체에다가 법인세를 이관시키는, 자치권을 이제 이관시키는, 그래서 지방 경쟁력을 이런 이제 법인세를 자치권을 부여해서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국민연금, 지금 청년층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지요. 많은데 요걸 이제 신구 연금 분리 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연금에 가입돼 있는 재정을 일정 분리하고 나머지 이제 청년층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제 연금 정책을 펴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봐지고요. 또 오늘 이제 스승의 날인데 이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요거는 다른 후보들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이 교권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걸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아마 교사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또 5천만 원 한도의 든든 출발 기금 해서 청년 도전 응원을 위한 청년 정책도 함께 10대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게 이 지금 이제 그 군복무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인데 병사 중심의 장교 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서 군인력 구조 개편안을 펴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 중에 지금은 이제 부사관으로 이제 단기나 전문화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병사 출신들 중에 장교로까지도 이제 뽑는 그런 방식인데 실현 가능성이 일단 놔두고라도 굉장히 아이디어에서는 톡톡 튄다. 네, 이렇게 보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선도국가 규제 수준에 준하는 국내 규제의
획기적인 혁신, 또 과학기술연금과 같은 국가과학 영웅 우대 제도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각 후보들의 핵심 정책들 살펴봤는데 예, 확실한 각 후보의 입장이나 소속 정당의 색깔 등이 묻어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눈에 띄는 후보들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이게 각 30대 공약이잖아요. 예, 말하자면 예. 30대 공약인데 요걸 뭐 어느 눈에 띄는 하나를 딱 픽해가지고 아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을 쭉 살펴보면 역시 지금 선두주자다운 공약이다. 좀 여유롭게 느껴져요. 그러기도 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무난하고 굉장히 좀 방어적인 네. 형태의 또 포괄적인 그런 그래서 파격적인 정책을 찾아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정도면 할 만한 정책이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쵸. 예, 탈원전 얘기가 없고 그냥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좀 균형 잡히게 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대선의 성격을 그대로 살린 민주주의 강국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 다만 이제 그 민주당의 특색을 보여준 게 하나가 이제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예. 어떤 내용들도 포함이 좀 돼 있었고요. 또 실용적 외교 정책, 균형 잡힌 이제 사강과의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이라 이런 내용들도 좀 눈에 띄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평소에도 좀 강조해오던 그런 정책들이 그대로 묻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일단 민주당 독재에 대한 우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들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특권을 끊는 정부 또 신뢰를 세우는 나라 이런 공약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그 입법권도 가지고 있는데 행정권을 다 같이 가졌을 때 또 지금 사법 제도 개선까지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상권을 다 가지는 거에 대한 우려에 대한 국민적인 그 부분들을 다 건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북핵 억제력 강화 요걸 뭐 전통적인 보수 정당들이 가지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눈에 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우수한 공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두 당 또 두 후보의 특색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에 앞선 소개에서도 좀 독특하다. 톡톡 튄다 예.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연금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학식 투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학식 투어 각 대학에 이제 학식들을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청년층에 아무래도 자기가 특히 이제 20대 남자들의 그 지지들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후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연금, 청년층의 어떤 국민연금 이런 불만들을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걸 논하기에 앞서 가지고 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고연금 분리안인데 어쨌든 사실 현재 제시된 공약들을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방향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선 시에 실체 이행 여부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이재명 후보의 AI 100조 투자는 네. 우리나라 1년 예산 한 6, 700조 정도 되니까 예, 그렇게 예. 되면 그중에 6분의 1 이렇게 뭘 해야 거잖아요, 되는데 진짜. 그게 쉬울까? 이제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의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지금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뭐 재탕, 삼탕이라는 평가도 있고 현실성이 없다. 이거 어떻게 이행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지적도 있고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누가 되는가 여부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지금 10대 공약 내세운 것 중에 당장의 주요 정당들하고 엄청나게 부딪힐 그쵸. 겁니다. 예, 네. 아마 들어보신 대로 아마 굉장히 부딪힐 수 있는 거 있고 정부 조직과 관련해서도 당장 통일부 여가부 폐지를 얘기하는데 이건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이 여가부 폐지를 했다. 결국 폐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반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심지어 부산 지역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해수부 같은 경우에도 기능을 다 분산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를 해체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 때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국회 내에서 3석에 불과한 개혁신당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극히 적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울 수 있다.
이제 자기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낮기 보니까 때문에, 네. 예, 아무래도 좀 파격적인 그런 데서 주목도를 높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그에 반해서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두 후보 다 AI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 또 저출생, 고령화 대비 사회를 대비한 그런 또 정책들, 또 중산층과 청년 일자리 문제는 디테일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같은 주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요 정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고 뭐 테두리일 수도 있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의석에서 밀리는 김문수 또 이준석 후보가 당선된다면 소통 과정은 분명히 윤석열 정부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은 됩니다만 결국 민주당 동의 없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분명히 남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구조는 되죠. 법도 뭐도 다 할 수 네. 있는 그런 구조는 됩니다만 야당의 협조 없이 야당과 협력 없이 이런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는 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다 가졌다고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니다. 아니죠.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독재에 가깝다라고 하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이제 지역 공약으로 들어가 보입시다. 지난 13일엔 김문수 후보 그리고 어제 14일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구체적인 지역 공약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일단 부산을 가장 먼저 방문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 부산의 첫 방문지가 문현금융단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한 공약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었는데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산업은행법 개정을 좀 미뤄왔던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던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이렇게 냈었고요. 또 공약한 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그린벨트 해제 요구 부분인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와 비교를 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싱가포르처럼 낼 수 있다 부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관리권이나 해제와 개발권도 100%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요. 네, 네. 김문수 후보가 부산 지역에 공약한 건 사실 이 세 가지가 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요. 다른 언급이나 이제 추후 공약이 추후에 제시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공약으로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각 당의 후보들 홈페이지를 다 가봤어요. 이제 네. 가보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좀 늦게 결정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지역 공약도 따로 언급된 게 없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준비됐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사실 별 게 없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제 후보 동정 정도만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공약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특히 이제 산업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반대하냐 해결해 달라 이런 정도의 주장으로 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서면 유세에 이어서 지역 공약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또 처음으로 산업은행 관련 이야기도 있었더라고요. 네, 일단 부산공약 이미 경선 당시 이제 발표된 바가 있었고 이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바가 네, 있는데요. 어제 서면 유세에서도 다시 한번 해양수도 관련 정책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해수부 이전과 해양 관련 공공기관 이전에다가 해운 전문기업이죠. HMM의 부산 이전도 구체적으로 이제 공약을 했는데 이 후보는 HMM이 이제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네. 정부의 출자 지분 이게 지금 정부 출자 지분의 72.69%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공공기관들이 많은 또 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가능하지만은 않고 특히 이제 직원들의 동의도 있어서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어제 이제 H&M의 노조 위원장이 같이 참석을 해서 공동 협약을 하는 또 사인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구 강로와 관련한 10년 2035년을 기점으로 보는데 금방 온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전재수 의원이 또 위원장이죠. 그래서 네, 네.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또 부산이 그 중심축에 서야 부산의 미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목받았던 게 이제 산업은행 관련돼 있는 첫 언급, 사실상 네. 첫 언급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전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다.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국제기관을 또 이렇게 자꾸 틀어놓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민주당 입장에서 네, 네. 예.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입장을 놓고 보면 지금 부산시가 그렇게 바라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네. 사실상 어렵지 않냐 쉽지 않다. 이렇게 봐질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재명 후보의 언급으로 만일 민주당 정부가 되면 산업은행 이전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지역 공약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여기다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번 활주로를 전제로 한 가덕 신공항 건설을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한 번짜리 가덕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 한 번을 더 얹어서 활주로를 두 개를 갖추는 그런 형태로 만들겠다는 게 있었고요. 북한 재개발지에 바다와 인접한 야구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또 부산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세제 혜택을 통해서 금융 중심지 육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세 개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냈거든요. 네. 강하게 내고 또 윤석열 정부 이행하지 못한 공약을 그대로 공약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약속을 그대로 하는 게 신뢰할 만한 후보의 공약이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강하게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러고 낸 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짜리 가덕신공항, 북한바다 야구장, 부산본점 금융기관의 세제 혜택 이런 내용인데 솔직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힘 공약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 민주당이 동의 없이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보고 비판을 했고 또 해양 관련하려고 하니까 이미 이재명 후보가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발표를 해버렸고 그래서 피한 것 같고 결국 남은 건 공항, 바다 야구장, 세제 혜택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 후보가 지역 공약을 낼 수 있는 공약이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낼 수 있는 공약이나 바다 야구장은 지금 뭐 지역에서 조금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걸 대선 후보가 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공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활주로도 지금 가덕신공항이 적기에 개항이 되냐 안 되냐로 지금 막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저라면 차라리 이번 활주로를 포함한 지금 미지근한 또 지지부진한 이 가덕신공항에 대한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더 확실하게 하겠다. 필요하다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적게 개항할 수 있는 최대한 정책을 활용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정책을 펴섰으면 내용을 얘기했다면 좀 더 지역의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놓은 이야기는 그냥 쓱 훑어본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이미지에 집중된 선거운동을 한다. 부산 지역에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비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역 공약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총장님이 이 새 후보들의 지역 공약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놓으실까요? 뭐 이제 앞으로 한두 번 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될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이렇게 방문한 내용만 이렇게 좀 보면 그나마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좀 낫다. 이제 그렇게는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재탕 공약이었고 이준석 후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재명 후보가 산업은행 이전 반대 또 글로벌 도시 특별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거 굉장히 실망스럽고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랜 수건이었던 해양 수도를 위한 해수부 이전이나 HMM의 본사 이전 또 해양 관련 공급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한 것은 그래도 좀 더 위로받을 만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봐질 거고요. 다만 이런 정책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플랜도 함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 5년 내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늦어지는 거니까 당장 하겠다든 정부 출범하면 바로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누구를 지지하느를 떠나서 저희 평가를 시민들도 좀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네, 아마 굉장히 큰 공감을 갖고 이야기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짚어봐야 할 게 지난달 21일에 부산시가 10대 핵심 공약 등을 각 정당에 제안한 바 있는데 당시 해수부 부산 이전 내용이 없어서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13일에 추가 내용에는 요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부산 경남 행정 통합 내용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1일 날 부산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재명 예비 후보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산시가 제시했던 핵심 10대 과제에는 해사법원이 있었고 해수부 이전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다. 왜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을까? 부산의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늦게라도 다시 해수부 이전과 해양 공공기관 통합 이전의 내용을 포함한 형태로 변경한 건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각 정당이 이제 부산시의 제안을 다 받아들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산 공약이 발표됐을 당시에 지역
안타깝게도 다 환영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네. 산업은행 이전 이런 것들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차치하더라도 이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환영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정작 부산시가 그 공약에 넣은 거를 안 넣은 거를 빼고라도요. 네. 여기에 대한 공식 언급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박정기 시장이 석 달 전에 불편한 그 만남에 대한 그 좀 앙금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 또 MB 시절에 해수부가 해체됐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정무수석까지 핵심 역할을 해왔던 분이 박형규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좀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었단 말이죠. 결국 이제 이유가 뭐든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다. 그쵸.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또 이재명 후보와 신앙에서 만나면 즉각적인 비판을 했던 부산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좀 늦장 대응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이걸 이제 10대 주요 핵심 과제 제안 내용으로 포함한 건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저였다면 네.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박형준 시장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발표된 직후에 바로 해수부 이전 환영한다. 해양 공공기관 예. 이전 환영한다. 해사법원 적극 환영한다. 근데 부산이 부산 또 불경을 포함한 부산이 또 동남권의 개발이라는 게 국가 균형 발전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해수부 이전과 해양 수도 부산에 대한 비전과 동시에 산업은행의 이전 그리고 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같은 내용들을 반드시 같이 이행해야 된다. 그래야 더 경쟁력이 있는 거고 이건 부산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내용까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